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칼라일은 세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 라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 대영제국의 위상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고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의 변방이었던 영국의 이러한 발전은 그들의 마음에 역사적 진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해가 지지 않던 영국은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했고 영국인들의 마음에도 어떤 진보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 책의 저자인 칸은 역사적 진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장소를 이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진보의 흐름 속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을 넘어 많은 나라들에서는 자신들의 역사적 뿌리 찾기와 함께 강대국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실현하려는 노력들이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보에 대한 개념이 철저히 강대국 위주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발전할 때에는 진보를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쇠퇴할 때에는 진보를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오만입니다. 그런데 카가 이 책을 쓰던 당시나 그 전의 과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역사는 힘의 논리에 의해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란 무조건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보면 이미 역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고 해도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석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문제가 됐던 국정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이제 더 이상 귀족이나 지배층만 향유할 수 있는 고도의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충분히 대중화되었고 편하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역사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만들고 대중에게 퍼뜨리는 주체는 여전히 대중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만드는 것에 아무런 주도권이 없는 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의 제목인 역사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정하고 역사의 피상적 기술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역사 그 자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모든 역사적 저작들에 대해 자신만의 관점과 해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역사를 만들 수는 없지만 주체적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독일의 역사가인 레오폴드 폰 랑케는 역사가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역사는 개인적 주관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역사를 받아들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이탈리아의 역사 철학자인 크로체나 영국의 콜링우드와 같은 학자는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에 그 과거의 특정 사실을 바라보게 된 상황과 요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 게바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혁명을 꿈꾸는 국가에서는 그를 시대를 앞서간 영웅으로 추켜 세우는데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그를 반동분자이자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자라고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이러한 논리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논리와 달리 이 책의 저자는 중심을 과거에 두지도 않고 현재에 두지도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와 그가 바라보는 과거의 사실들은 둘 중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사실의 천한 노예도 아니고 억압적인 주인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칸은 역사란 결국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통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면서 역사가와 역사를 향유하는 일반의 각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역사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역사만 알면 안 되고 그 역사를 쓴 역사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역사가의 인생 배경과 취향에 따라 역사의 해석은 또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도 다음에서 구체적 설명을 합니다. 한 개인은 그가 속해서 살아온 사회적 환경과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고 배운 바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도 결국은 특정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한 개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역사가가 살아온 과정, 그리고 그가 속해 있던 시대와 사회적 환경을 이해해야만 그가 바라본 역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컨대 역사가는 개인인 동시에 역사와 사회의 산물이다.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상호과정은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추상적인 고립된 개인들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와 지난날의 사회와의 대화인 것이다. 과거는 현재의 빛에 비쳤을 때에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현재도 과거의 조명 속에서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을 알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과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행동은 오늘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인간이라는 한 주체를 놓고 지속적인 변화와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빼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한 인간과 그 이야기를 소비하는 한 개인에 대해 알지 못하고서는 역사가 생명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도 알아야 하지만 역사가도 알아야 하고 역사가가 살았던 그 시대와 사회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블사의 히어로물 영화에 열광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시대적 흐름이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소수의 영웅들에 의해 결정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웅들의 영웅적 행동 속에는 일반 대중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영웅들의 행동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배경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싸움 중에 희생되는 것도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반면 영웅 한 사람의 위기와 죽음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위기와 죽음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 영웅들 이야기에서 익숙해진 것들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신화와 전설, 그리고 역사 속에는 영웅들이 등장하고 그 영웅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영웅들은 모든 역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은 그것에 대해서 큰 의문을 품지 않고 살아가며 오히려 그들을 닮아가기 위해 영웅전이나 위인전을 읽습니다. 반면 이러한 영웅을 중심으로 한 역사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역사의 중요한 획을 그은 영웅들의 행적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영웅들의 행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조건 등의 이면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체를 영웅이 아닌 민중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영웅은 절대 혼자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많은 영웅들이나
위인들이 그 특정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면 영웅이나 위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영웅이나 위인으로 추앙받는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살지 않았다면 결코 영웅이나 위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한 장군으로 한 평생을 조용히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또한 선조나 원균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의 행적은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수많은 일반 개인들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카이사르, 영국의 넬슨 제독이나 2차 세계대전의 패튼 장군, 나아가 최근의 메가더 장군까지 모든 역사적 영웅들의 탄생에는 그 영웅 한 사람의 개인 역량만 존재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인이란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고 생산자이며 동시에 세계의 형세와 인간의 사상을 변화시키는 사회 세력을 대표하는 자이며 또한 창조자인 아주 뛰어난 개인이라고 인정하는 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웅 한 사람의 특출남을 인정하지만 그 영웅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개인을 대표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